자, 여러분,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X바하고 S차트를 그렸죠. 이번에도 여전히 X바하고 S차트를 그릴 겁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제 다음 테이블 6.4에 보이는 이제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는 점. 인데, 링 피스톤 데이터예요. 사실 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어, 직경이죠, 직경. 그래서 링 피스톤의 직경을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샘플 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처음에는 서브그룹 1번을 보시면, 첫 번째는 5개가 있었고, 두 번째 서브그룹은 3개가 있었고, 세 번째는 5개, 네 번째도 5개, 다섯 번째도 5개 하다가 또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4개, 4개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숫자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을 사용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variable 샘플 사이즈가 있을 경우에는 비록 샘플이 5개, 3개 그렇게 작지만은 S차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X 더블 바를 계산할 경우와 S 바를 계산할 때 조금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예,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라는 말이에요. 제가 엑셀 파일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6.4, example 6.4 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되고 이 부분 x바 계산하시고 s값 계산하시고요. 아셨죠?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가 아니죠. 여기 x 더블 바하고 s 바를 따로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계산하시고요. 그래서 뭐 칸을 따로 만들면 x 더블 바죠. x 더블 바하고 그리고 s 바죠. s 바를 계산해 주세요. 여기에다 각각.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뭘 하셔야 합니까? x 바 차트, x 바 관리도 만드시고요. x 관리도, s 관리도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s 차트. 그리고 UCL 당연히 있어야 되고 CL 있으셔야 되고 LCL 있으셔야겠죠. 동일합니다. UCL, CL, LCL 있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뭐 할까요? 똑같겠죠? 예, 항상 제가 요구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프 그리셔야죠. 그러면 계산되면 LCL, CL, UCL 그리고 뭡니까? X바, X바 차트 만드시고 또 여기다가 LCL, CL, UCL 순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S 값 넣어가지고 차트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두 개에 S 차트하고 X바 차트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X바하고 S를 계산해라 그 말입니다. 네, 이쪽 해서 이렇게 쭉 계산하시면 되겠죠. 공식은 뭘 사용해라? 여기 있는 공식과 그쵸? 여기 있는 공식과 이제 각각의 UCL, LCL, 센터라인을 계산하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사실 뭐 복잡할 것도 없이 average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average 함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autofill 펑션 사용하시면 되죠. x바 계산하는데 네. 왜냐면 average 펑션이 이제 자동으로 이 셀이 비어있는 경우 0 넣으시면 안 됩니다. 비어있는 경우에는 무시를 해서 평균을 구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stdv도 마찬가지죠. 표준 편차도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엑셀 사용하면 엄청 쉽죠. 예, 이렇게 해서 쭉 구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는 어디냐? 결국 x 더블바하고 s바를 계산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x 더블바 어떻게 계산해 주셔야 될까요? 예, 주의하면서 잘 보시 바랍니다. sum product 하셔야겠죠? 근데 sum product 쓰려면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 이걸 일일이 곱하시진 않으셨죠? 예. 샘플 개수 한번 ni 써줄게요. 5개, 3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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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그렇죠? 그리고 5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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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리고 5개, 3개, 5개, 4개, 5개, 5개, 3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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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그리고 5개가 많네요. 예. 이렇게 해서 sum product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xi바랑 ni를 곱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sum product를 해주시고 그렇죠. 이 수를 전체 뭘로 나눠줍니까? 전체 샘플 수로 나눠주셔야겠죠. 그렇죠. 전체 샘플 수 나눠주시면 74.000 75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뭐 자릿수가 마음에 안 드시면 줄이시면 되죠. 이렇게 4자리까지. 네. 어쨌든 여기도 안 줄였군요. 네. 그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S바는 어떻게 될까요? S바는 저희 S바도 구해야죠. S바는 뭐 더 까다롭죠? 예, 더 까다롭습니다. S바 한번 구해보죠. 네,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곱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수를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S바 스퀘어 해서 베리언스 구해줘야겠죠. 이거를 제곱해 주시면 되죠. 제곱해 주셔서 쭉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릿수를 좀 늘려볼까요? 0은 아닐 테니까. 네, 이렇게 베리언스 쭉 구했죠. 그죠? 표본에 대한 VI라고 할까요? VI. 예. 그래서 뭡니까? 이거 제곱한 것들의 값들과 그렇죠? 제곱한 거에다가 뭐를 곱해 주셔야 돼요? 이 각각의 1을 뺀 수들을 곱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또 늘어납니다. n-1 그렇죠? 이거 빼주셔야 되죠. 1. 네, 그래서 각각을 빼줄게요. 네, 빼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sum product 해주셔야 되죠. sum product 이 variance랑 vi랑 이 n-1 자유도 각각의 자유도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 수를 뭡니까 나누셔야죠. 예. 결국에 ni를 25개를 다 더하고 25를 빼준다는 건 n-1을 ni-1을 25번 더한다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sum 동일하게 이 자유도 부분 총합을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이 값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 베리언스죠.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스퀘어 루트 해주셔야 원하시는 S바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릿수가 하나 더 줄어야겠군요. 예,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어렵죠? 예, 갑자기 복잡해져. 이 두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예, 여기까지. 엑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을 추가하실 수 있고, 삭제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변형을 해라. 일부러 해답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 좀 푸시라고 일부러 그래요. 그래야지 좀 이제 응용한 어떤 수학식을 봤을 때 엑셀로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응용력을 키울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뭡니까? X 더블 바를 구했으니까 이게 센터 라인을 이미 구했고요. X 바 차트에 센터 라인을 구했고 이 부분 S 바도 동일하게 센터 라인이 되죠. S 차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센터 라인 각각 이제 센터 라인이 됐습니다. UCL 한번 X 바 차트를 위해서 구해보죠.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수에다가 더해야 되죠. 1.427이었나요? 1.427 곱하기 S바 곱하기 S바 이 값이죠. 네, 그렇게 해서 구하시고 반대로 그 로얼 리미는 X 더블 바 마이너스 1.427 그리고 곱하기 S바입니다. 네. 1.427은 앞서 이제 본 테이블 이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면 되죠. n이 5일 때 아셨죠? n이 5일 때 왜냐면은 이제 뭐랄까 왜 n이 5일 때 5일 때는 이렇게 컨트롤 리밋이 된다는 거예요. n이 5일 때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리밋이 되는 거고 n이 5일 때는 이렇게 된다. n이 5일 때의 값입니다. 여기 A3 n이 5일 때 A3의 값은 몇이다? 1.427이었나요? 갑자기 또 까먹네요. 1.427이었죠. 1.427입니다. 비슷하게 그 B3와 B4 B3와 B4죠. 가까이 보면 0 그리고 이제 2.089 그렇죠. 2.089 B3, B4 3 0 B4 2.089 였죠. 를 구할 수 있고 예, UCL일 때는 결국에 S바 곱하기 2.089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LCL일 때는 0 곱하기 S바 해서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그렇죠. 네, 문제점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딱 만약에 해서 그리셨을 경우에는 이제 그리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다 그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 그리실 것 같아요. LCL, CL, UCL 없어. 왜냐면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운 게 그거니까 그대로 하셨겠죠. 이거를 LCL 절대 참조하시고 그리고 CL 절대 참조하시고 그리고 UCL 절대 참조하셔가지고 네, 그러셨겠죠? 네, 컴퓨터가 갑자기 말을 잘 안 듣네요. 그래서 그리셨으면 이제 한 반은 맞았다. 그래서 그리셨으면 반은 맞았다. 아시죠? 이 부분도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LCL 그래서 여기 절대 참조 하시고 CL 그래서 S바 가져오시고 여기 CL 있는 거 가져오시고
그리고 UCL 하셔서 뭡니까? 여기 가져오셨겠죠. 뭐. 절대값, 네, 절대값 해주셔야죠. 그리고 S값은 아까 계산을 했었으니까 S값은 그대로 여기서 이 표에서 가져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드셨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셨을 겁니다. 삽입, 그래서 차트, 여기 X바 차트 만드셨을 거고 관리도.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도 삽입 줘가지고 S바, S 차트 만드셨겠죠? 대문자 해줄까요? 예. 해서 얻겠죠.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50% 맞았다. 50% 맞았다. 야, 왜냐면은 이 센트럴라는 변경이 없었지만 UCL하고 LCL 얘네들은 아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뭐에? 왜냐면은 색깔을 변해. 얘네들은 사이즈 n이 변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경우의 수가 뭐가 있어요? 사이즈 n이 4일 때도 있었고 샘플이 서브그룹에서 그리고 이게 3일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보면 5개, 일반적으로 5개인데 보시면 3개일 경우, 4개일 경우, 그렇죠? 또 3개일 경우, 4개일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5개가 최대였고 최소가 3개였습니다. 그러면 n이 이제 2이고 n이 3일 때 그리고 n이 이제 4일 때 아시죠? 그거를 각각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UCL, LCL 안타깝게도 얘하고 얘를 계속 다 다르게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바뀌니까. 네. 바뀌니까 그래요. 바뀌니까. 참 복잡하죠. 예. 그럼 한번 좀 더 기운을 내서 해볼까요? 예. 이때 A3, B3, B4의 값만 찾아오면 되잖아요. n이 4일 때 A3, B3, B4 A3 값 n이 4일 때 1.628, 1.628입니다. 1.628, 1.628이에요. 628. 그렇죠? B3, B4 한번 확인해 볼게요. B3는 0이고 n이 4일 때 0, 그리고 2.088, 2.088이 그건 잘못이군요. 그건 B6였던 것 같은데. 예. 예, N3, N3는, B3는 0, 2.266, 2.266입니다. B4는 2.266, 2.266. 이게 뭐였다? B4였다? 얘는 0이었다. 얘도 0일 거예요. 예, 어차피 5보다 작으니까, 샘플 수가. 예, 그래서 이제 B3 0일 것이고, N이 3일 때가요? B3 0이고, 2.568, 2.568, 2.568입니다. 제가 수고를 여러 개를 외울 수가 없어서 2.568. 그리고 A3 볼까요? A3 예, 1.732 아니죠. 1.954군요. 1.954 1.954입니다. 예. 휴. 예, 그러면 각각의 이제 얘가 n이 5일 때였고 각각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각각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각각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예, 해줘 봅시다. 그러면 여기 CL은 항상 같고 CL은 항상 같았죠. 여기 좀 지워줄게요. CL 항상 같았고 이제 UCL 문제인데 그렇죠. UCL 보였습니까? 이렇게 그냥 CL을 참고해야겠어요. UCL, S가 여기서 참고해야 되구나. S바 곱하기 개수였죠. 네. A3가 1.628. 여기는 X바
마이너스 A3 곱하기 S바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한선, 하한선, X바 차트. 여기 다시 계산해 줄게요. 그리고 n이 3일 때 X 더블바 플러스 A3 곱하기 그러니까 S바 그리고 하한선 X 더블바 마이너스 A3 곱하기 S바 였죠. 맞죠? 예, S 차트 뭡니까? before 곱하기 S바 그리고 밑에는 0이니까 그렇죠? 밑에도 0이죠? 얘 B3가 다 0이라서 예, 좀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before 곱하기 S바 이러면 모든 세 가지의 경우가 다 이제 나왔죠? 이거는 n이 4일 때 그리고 얘는 n이 3일 때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기에서 계속 바꿔주셔야죠. n이 3일 때는 LCL n이 3일 때 LCL 뭐 절대값으로 할까요? 찾아오시고 그리고 n이 4일 때 4였네요. 4일 때 그래서 n이 4잖아요. 여기는 4일 때는 4 분의 LCL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참조할까요? 그래야 이제 복사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바꿔줘 볼까요? 4인 경우 예, 계속 이렇게 순서적으로 4일 때는 다 바꿔주셔야 합니다. 3일 경우 여기 절대값 참조를 했기 때문에 3일 때 한번 살펴보죠. 3일 때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고 의외로 좀 많네요. 여기도 있고 그렇죠? 들쭉날쭉 해야 돼.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갑자기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게 갑자기 관리가 되고 있나 싶은 걸로 좀 바뀌게 되죠. 특히 14번째 같은 경우 보면 예, 그러면 UCL도 마찬가지입니다. UCL도 한번 바꿔드릴게요. UCL도 두 번째 이제 सब그룹 보면 3개잖아요. 여기 샘플이 3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세 번째 이 S 차트에서 여기 엑스바 차트에서 세 번째 이거를 참조해 주셔야죠. 절대값 그리고 네 개일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4개일 때가 6번째 석그룹. 예, 인 거죠. 컴퓨터가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그쪽을 4개인 경우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주겠습니다. 4개인 경우 4개인 경우 4개인 경우 그리고 3개인 경우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바꾸기가 쉬워요. 매번 이제 기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관리도를 한번 볼까요? 관리도 보면 아주 들쭉날쭉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아까 14번 포인트 서클 14번은 사실 안전해 보였는데 굉장히 이제 하한선에 가까웠게 됐었고 반대로 15번째는 뭐 관리도하고 꽤 이제 경계선하고 UCL하고 가까워졌던 것 같은데 사실 샘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해진 거죠. 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한 번 더 하죠. 예, 한 번 더 해요. 여기 LCL은 뭐 수정할 게 없죠. 다 0이니까 여기 보면은 언제나 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만이에요. 아까 표 보시면 n이 6일 때부터는 B3도 값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은 바꿔주실 게 없고 이제 상한선 바꿔주셔야죠. 처음에 여기가 N3였죠. 상한선 바꿔주겠습니다. n이 3일 때
예. 그래서 UCL, F4, 그리고 절대 참조해줬고, n이 4일 때, 어디가 n이 4였나요? 여기 아까 전에 이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4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4일 때, 예, UCL 했죠? 절대 참조. 그렇죠? 4일 때부터 업데이트 해줘 볼까요? 여기도 4였네? 4, 그렇죠? 여기가 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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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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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다. 예. 이렇게 해서 상한선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미니탭 쓰는 겁니다. 미니탭 나중에 사용하시면요. 이 차트 다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그냥 사실은 이 데이터만 제공을 하면 알아서 개수를 맞춰가지고 다 계산해줘요. 이 과정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과정 다 계산해줘요. 그냥 답으로 딱 그냥 차트를 한 번에 줍니다. 아셨죠? 근데 왜 엑셀로 굳이 이렇게 먼저 가르치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과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아주 길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학기 이제 기말고사 전에 이제 실습하잖아요. 실습할 때 미니탭으로 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다 쉽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예제를 여기까지 해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특수 케이스인 Control Chart for Individual Measuremen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사례를 한번 이제 컨트롤 차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례들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수 케이스들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6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같은 거죠. 재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Automated Inspection, 자동 검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아니면은 Measurement Technology를 그러니까 측정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 사용되어지면 결국에 이제 every unit이 이제 manufacturer 제조가 된 모든 제품이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검사가 됩니다. 자동 지나갈 때마다 얘도 검사되고 또 다른 제품이면 또 검사되고 그렇게 되겠죠. 얘가 흐름이 가는 거예요. 검사 머신은 이제 한 자리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디비주얼 아이템이 하나씩 오기 때문에 그 레셔널 서브 그룹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셔널 서브 그룹핑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샘플, 2개 이상 여러 가지 샘플을 결국에 모아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인디비주얼 하나의 아이템이 하나, 둘, 셋, 그런 식으로 하나씩 나올 경우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브 그룹핑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장시간 모으게 되죠. 만약에 차량이 만약에 1시간에 한 대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차에 대해서 측정을 하겠죠. 불량품이 없나, 적합품이 있나, 부적합품이 있나. 이거는 좀 과장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1분에 한 대 정도 생산돼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그러면 롱 인터벌이 걸리겠죠. 10개 샘플 모이는데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장시간 동안 샘플링을 모으면 같은 그룹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같은 그룹이라고, 왜냐면 작업자가 이미 바뀌었을 수도 있고, 기계에 들어간 로우 머티리얼도 다 바뀌었을 수도 있고, 벌써 10시간이나 걸렸는데, 작업 시간도 일반적으로 8시간씩 단위, 4시간씩 하고, 점심 먹으러도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브 그룹핑을 하는 것 자체에, 사실 서브 그룹핑이 뭡니까? 서브 그룹 자체는 이제 균일하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샘플링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로트에서, 100개 부품 있는 로트에서, 100개나 100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10개 샘플이든 5개 샘플이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동시에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별 아이템, 이렇게 천천히 생산된 개별 아이템의 경우 결국에 샘플 10개 모으려면 10시간 기다리면 5시간, 10시간 기다리면 균일한 성질을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서브그룹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매니팩처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시스템 같은 곳에서도 논 매니팩처링 시츄에이션에서도 많이 발견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복된 측정, 프로세스의 반복된 측정들이 달라진대요. 왜냐면은 그런 레버레토리나 애널리시스 분석의 에러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측정이 결국 달라지게 되고, 이게 이제 많은 또 이제 별개로 이제 연속 프로세스죠. 케미컬 프로세스라면 화학 이제 제품들 나오는 거, 아니면 정제죠. 기름 나오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휘발유 그런 데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들 에 있어서 반복된 측정이 이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세미컨덕터 예제로 봤을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멀티플 메저먼트를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프로덕트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덕트가 여러 가지 측면을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옥사이드 thickness를 그때 여러 장소에서 봤었죠. 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반복돼서 동일한 거를 반복해서 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프로세스 플랜트에서 뭐 페이퍼를 만들거나 그런 이제 프로세스 플랜트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특정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팅 thickness, 롤, 보통 이제 페이퍼 컴퍼니는 이렇게 롤로 이제 감죠. 이렇게 감을 텐데 갑자기 안 써지나? 예, 롤로 감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코팅 thickness가 어떻게 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파라미터들은 측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롤 이제 두께 같은 거는 변화가 매우 작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변화가 매우 작다. 사실 품질 관리가 균이라면, 그러니까 공정이 균이라고 안정되어 있으면 그 변화가 굉장히 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제 너무 작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께를 재보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서브그룹 하는데 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서브그룹이면서 이제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 뭐 자주 나오지도 않는데 이 두께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매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한 번에 본 거예요. 이런 경우들,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서도 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페이퍼 메이킹 할 때 롤로 이제 감아서 하는데 그 롤 간의 표준 편차가 너무나 작아서 그리고 롤이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10분에 하나, 30분에 하나, 뭐 그렇게 천천히 나올 텐데, 왠지 굉장히 크죠, 롤 하나하나가. 그렇게 했을 때, 뭐 두께가 차이도 너무나 미묘하고, 하나의 제품 너무 크고, 벌크가. 그죠? 너무 크고, 부피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경우들에는 인디비주얼 메저먼트가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 아이템, 서브그룹을 만들어서 뭐 코팅 이런 롤 막 엄청 큰데 트럭에 한 두세 개밖에 안 실리는데 막 갑자기 가끔 보셨을 거예요. 트럭 그대 싣고 가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철판도 롤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몇 개 실리지도 않는데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서브그룹 만들겠다고 하루 종일 있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리디큘러스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개별 아이템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는 아주 생각보다 커먼하다는 거예요. 스페셜 케이스라고 말했지만은 그쵸, 스페셜 케이스죠. 컨트롤 차트 했을 때 보통 X바 차트, R 차트 이용하죠. 뭐 공장이 10,000개가 있으면 한 90% 이상은 X바 차트, R 차트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역시나 뭐 10,000개 있을 때 100개 자체도 작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10%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디비주얼 메저먼트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시죠? 어디서? 뭐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뭐 매니팩처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서비스 프로세스 등등등. 뭐 사실 저희 이번에 예제로 이제 앞서 이제 프로볼 예제는 서비스 관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인디비주얼 메저먼트라고 해서 어떤 차트를 만들게 되냐? MR 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인디비주얼 메저먼트를 이제 관련된 차트를 이제 품질, 특히 인디비주얼 메저먼트의 품질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용되는 게 바로 무빙 레인지라고 불리우는 MR 값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두 개의 관측값을 토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살펴보시면 MRI, 그러니까 I 인터벌에 뭐 1일, 2일, 3일, 4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2일째가 이제 i가 2가 되는데, 이때 값은 그
현재의 측정값, 당일, 그리고 그 이전의 측정값 간의 차이의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MRI를 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전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i는 항상 뭡니까? i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두 개 값이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MR을 이제 이용해서 뭘 그릴 수 있느냐? 개별 아이템의 이제 품질, 특성, QC죠. Quality Characteristic. 그 값이 품질 특성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차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센터라인 당연히 모든 X 값들의 평균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MR 즉 MRI 값의 평균입니다. 예, 그것을 이용합니다. MR바를 하셨죠. D2 뭐 앞서 본 관리도처럼 이제 개수를 이제 파라미터를 가져오시면 돼요. 어디서? 이 표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표.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샘플 수가 2개부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가져와야 됩니까? n이 2일 때를 가져오면 됩니다. 1.128을 가져오시면 돼요. 항상 같은 값을 가져오겠죠. 2개밖에 항상 고려하지 않으니까. 왜? 2포인트. successive 2포인트. 이 xi와 xi-1을 통해서 두 값을 토대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n이 2일 때, 2일 때 d2 가져오시고 앞서 이제 본 표에서 d4, d3도 다 동일하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x 차트를 그리실 수 있고 역시나 MR 차트, 무빙 레인지가 어떻게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MR 차트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식을 토대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 차트를요. 예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데이터를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몰기지론 옛날에 한번 예제로 잠깐 얘기했었는데 몰기지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지원서가 있으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비용이에요. 처리 비용. 맞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고 이거를 X라고 할게요. 코스트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1, X2, X3, X4 해서 이제 쭉쭉쭉쭉 값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MRI를 측정을 하셔야죠. MR. 사실은 이걸 무빙 에버리지 MR이라고 하는데 무빙 레인지 에버리지가 아니라 MR. 네. 그래서 이제 무빙 레인지니까 MR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그럼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 i-1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두 번째 가야 i가 2가 돼야 i-1이 1이잖아요. i1에선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mr bar 구하시고요. mr bar을 구하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먼저 하고 저도 해야죠. 여기 mr bar고 그리고 여기는 x bar겠죠. 아까의 평균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x바, mr바 구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UCL, CL, LCL 구하시고 그렇죠? 인디비주얼 메저먼트를 위해서 UCL, CL, LCL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MR 차트죠. 여기 MR 차트고 사실 요거는 X 차트라고 할게요. 네, X 차트. 그리고 이거는 MR 차트. 네, MR 차트이고 값도 역시나 UCL, CL, LCL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도 다 구하시고 제가 마우스가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사용하고 있네요. 여기 다 구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넘버, 윅이죠. 윅. 1주, 2주, 3주 그리고 LCL, CL, UCL 구하시고 X 하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로 넘버 그 다음에 LCL, CL, UCL 그리시고
그리고 MR 하시고. 네. 자꾸 이렇게 해봐야 나중에 이제 관리도 하시는데 그리는데 이제 현업 가셔도 쓰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차트 두 개, X 차트랑 그 무빙 레인지 MR 차트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예,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MR 무빙 레인지부터 구하죠. 무빙 레인지. 현재의 절대값 차이였으니까 이제 현재 xi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i 마이너스 1 이전의 xi 값이죠. 이게 차이. 이렇게 해서 쭉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에 x 반은 에버리지를 통해서 구하시면 되고 20개죠. 그렇죠? 그리고 MR 반은 결국 MR 값들의 19개입니다. 19개들의 값을 토대로 구하시면 된다. 아셨죠? 미묘한 차이는 네, 어차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19개, 이렇게 20개 해서 이제 구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X 차트와 MR 차트의 UCL, LCL, UCL, LCL을 구해 봐야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 식을 통해서 구하셔야죠. 예. 식을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구해보죠. 그러기 위해서 파라미터 값들을 가져와야겠죠. D2, 스몰 D2가 있었고, 그 다음에 D3가 있었고, D4가 있었죠. D2 값, n이 2일 때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두 개의 값이잖아요. 현재 xi와 이전의 xi-1, 이 두 개의 값 때문에 n-2인 경우를 사용합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 표에서 표를 이제 예전에 드렸던 표를 이제 슬라이드에 있죠. 슬라이드 살펴보면 d 스몰 2는 1.128 그리고 뭡니까? 1.128 D3는 0이고 D4는 3.267 그죠? 0, 3.267, 1.128 그렇죠? 예. 그리고 CL은 그러면 X차트 CL은 당연히 평균값 X바니까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뭡니까? 3 곱하기 MR바를 D2로 나눈 값 그렇죠? 이걸 더한 거죠. 예. 그리고 하한선은 CL에서 빼줘야죠. 이거를 3 곱하기 MR바 그리고 D2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이 구해집니다. 상한선, 하한선. MR 볼까요? MR 바는 당연히 센트럴 라인, 센터 라인이 되겠죠. 예. 그리고 UCL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공식에서 따르면 예, D4, D3하고 MR 바를 각각 곱해주면 돼요. D4 곱하기 MR 바 그리고 D3는 당연히 0이죠? 0 곱하기니까 MR 바 치면 당연히 D3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릿수 뭐 변경해 주셔도 되고 이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넘버 뭐 결국에는 20개의 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려주시고 LCL X차트에 대한 LCL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죠. 절대 참조 CL은 X바 그죠? 그렇죠? 절대 참조 UCL은 여기 절대 참조 X값은 X값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값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렇죠? LCL 절대값 그리고 CL 절대값 그리고 UCL 절대값 그래서 MR 차트에 LCL, CL, UCL 다 하셨고 그렇죠? 이거는 다 하고 MR 값은 사실은 두 번째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MR 값은 두 번째부터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뭘 하면 됩니까? 차트를 삽입해 주시면 되죠. 네. 이 부분 전체 선택을 해서 차트 삽입합니다. 그러면 X 차트 그려주죠. 이게 결국 X 차트. 그렇죠? 그리고 MR 차트, 무빙 레인지 차트죠. 네, 무빙 차트.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인서트 해가지고 삽입. 그래서 이제 차트 삽입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려봤습니다. 뭐 큰 문제가 없네요. 뭐 봐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이제 컨트롤 리밋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고르게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디비주얼 아이템 측정치가 있을 때, 측정값들이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는지,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X 차트와 MR 차트를 그려봤습니다.